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있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죠?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진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화폐금융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효율 시장 가설의 뿌리가 뭔지 정은창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이 효율적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뿌리가 되는 아이디어, 합리적 기대가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 효율시장 가설이 되거든요. 이 가설을 바치는 세 가지 기둥은 뭔지, 그리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차익거래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짜로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시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만큼은 정말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가격이 막 수천 번씩 바뀌고 그 안에서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거기는 아주 차가운 이성, 합리성만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거죠. 거의 뭐 시장의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매일 수천억 원이 오가는 주식시장이 과연 정말로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경제학 이론 하나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바로 그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는 잠깐 시간을 과거로 돌려야 합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효율시장 가설을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전체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합리적 기대 가설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첫째, 모든 정보를 다 쓴다. 둘째, 그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해서 쓴다. 이거 마치 명탐정 코난 같아요. 주변에 널린 모든 단서를 다 주워 모아서 그걸로 범인을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거죠.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그 전에 있던 적응적 기대라는 개념이랑은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적응적 기대는요, 비유하자면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만 보는 거죠. 위험하겠죠. 반면에 합리적 기대는 정면에 있는 큰 유리창으로 앞을 보면서 동시에 백미러랑 내비게이션까지 싹 다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똑똑하고 현실적이죠? 아, 여기서 학생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박사님, 그럼 합리적 기대를 하면 예측이 맨날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죠.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100% 맞춥니까? 당연히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수가 반복되는 바보 같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다 썼는데도 예측이 틀렸다? 그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이벤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예측이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무기, 합리적 기대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드디어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이 개념을 금융시장이라는 무대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효율시장 가설, 영어로는 EMH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효율시장 가설이 뭐냐? 투자자들이 전부 합리적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파니까 현재 주가에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좋은 정보, 나쁜 정보가 싹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주가가 곧 그 기업의 진짜 실력, 진짜 가치라는 거죠. 방금 제가 내재 가치라는 말을 썼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그 회사의 찐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를 싹 다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따져본 값.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도 잘해요. 그럼 미래에 돈 잘 벌겠죠. 그럼 내재 가치도 높은 겁니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주가가 바로 이 내재 가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박사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슐라이퍼라는 학자가 시장이 효율적일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세 개의 튼튼한 기둥을 제시합니다. 꼭 모두가 합리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기둥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모두가 합리적인 투자자인 경우.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막 사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막 팔아요. 근데 이게 서로 제멋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기둥인데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주가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도 차익 거래자라는 합리적인 해결사들이 딱 나타나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세 번째 기둥에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차익 거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말로 시장의 효율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차익 거래의 모든 걸 설명해줘요. 시장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공짜 점심을 이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깨끗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일종의 시장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찰거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위험 제로로 돈 버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A 가게에선 1,000원, B 가게에선 1,200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A 가게에서 사서 B 가게 친구한테 바로 팔랬죠? 그게 차익거래입니다. 이 차익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장소의 차이를 이용하는 공간 간 차익 거래, 다른 하나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시점 간 차익 거래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예시를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될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똑같은 A라는 주식이 서울에서는 1,000원, 뉴욕에서는 1,200원이에요. 차익 거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서울에서 사서 뉴욕에 팔겠죠. 근데 이 행동 자체가 서울에서는 사자는 힘이 강해지니까 가격을 올리고 뉴욕에서는 팔자는 힘이 강해지니까 가격을 내리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가격은 순식간에 거의 똑같아져 버립니다. 마치 자석처럼 가격을 하나로 쫙 끌어당기는 거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일 뒤에 주가가 1,000원 오를 거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5일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지금 당장 사야죠. 세상의 모든 차익 거래자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5일 뒤에 좋은 뉴스는 오늘 주가에 미리 다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뉴스 기사 딱 보고 주식 사서 돈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정보가 나오는 그 순간 이미 가격에다 녹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론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효율시장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빈틈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 차익 거래 덕분에 가격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을 열심히 골라서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그 똑똑한 펀드 매니어들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투자가 그토록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를 하나씩 쌓아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은 아닙니다. 만약에요, 이성적인 차익 거래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비이성의 파도가 시장을 확 덮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때도 여전히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행동제모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